안녕하세요. 맨손 자가건강관리법의 김수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혈압, 골치 아픈 고혈압, 한 번 약 먹었다는 끊을 수 없는 고혈압. 그렇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고혈압. 꼭 그런가요? 아니요. 나이가 드셔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특히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고민들 많이 하시죠. 아무튼 이 고혈압 문제, 이거 문제, 이 고혈압이 있으면요, 이게 참 골치 아프죠. 자, 한번 보십시다. 유전성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유전성.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평소에 화를 잘 내는 분들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혈압을 팍팍 올리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40대, 50대에 주로 많이 오는데 반드시 전조증이 있습니다. 있어요. 동맥경화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있다 그랬죠. 동맥경화. 네. 전조 증상이 어떤 거냐? 두통과 어지러움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코피가 잘 터진다. 여러분이 그 코피 터질 때요. 연세가 이제 40대, 50대 넘었는데 코피가 잘 터진다. 일을 너무 힘들게 그냥 과로를 해서 코피가 터지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별로 과로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코피가 자꾸 터진다.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서 코피가 터지는 것도 조금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코피가 터졌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그냥 코혈관을 찢어서 다시는 코피 못 나오게 차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코피가 안 터지고 그냥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요, 뇌혈관에서 터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 코피 혈관 찢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잘 아셔야 합니다. 어깨가 결린다. 어깨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압력이 높아지니까 거기가 묵직하게 이제 또 이렇게 압력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것이 또 결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귀울림이나 현기증이 나타난다. 귀울림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 그러니까 혈류의 흐름이 강해지기 때문에 기울림으로 나타납니다. 엄지와 식지가 뻣뻣해진다. 네, 혹시 엄지와 식지가 뻣뻣해지면 의심해 보십시오. 풍지혈이 양쪽 다 굳는다. 풍지혈, 양쪽 다 굳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그 귀 뒷부분 풍지혈이 있거든요. 그 풍지혈이 딱딱하니 굳으면은 그거 풀어주셔야 합니다. 뇌혈전일 때 얼굴색은 푸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증상이 있을 때는 갑자기 힘을 주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오르고 있는데 힘을 팍 주면 혈압이 더 강해지겠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혈관이 잘못하면 터진다니까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뇌혈관이.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갔을 때요. 화장실 갔을 때 그냥 특히 변비 걸리면 그냥 힘을 쓰고, 이거 힘 쓰지 마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요? 힘을 쓰시게 되면 혈압이 쑥쑥 올라가시겠죠? 그 녀석은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자꾸 내려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힘쓰지 마시고요. 또 과로하시지 마시고요. 분노하시지 마세요. 이거 어렵다고요? 참 분노하는 거 진짜 이거 어렵지요. 살다 보면 이 분노할 일이 한두 번입니까? 너무 많지요, 이 분노.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참습니까? 정말 도를 닦아야지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분노 안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분노하십니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냥 열받지요. 근데 열받고 분노하신다고 해서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딱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분노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는 그냥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럴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제 심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넘어가시겠습니다. 네. 괜히 헛소리 했다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코피가 터지는 것을 절대로 병원에 아까 말씀드렸죠. 가서 전기로 지져 놓으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코피를 막으면 뇌혈관이 터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또 나오네요. 그건 그렇고요. 자, 정상 혈압일 때는 120에 80 이 정도가 아주 정상 혈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요,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80, 120, 80, 130, 140까지 올라가도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움직여도 우알로 내려가도 위험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상하 혈압 간격이 넓으면 괜찮고 좁으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120과 80 사이에 지금 그 간격이 얼마예요? 40이죠? 40 정도의 간격이면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한 50, 60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간격이 넓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갑자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자, 120보다 110으로 떨어졌다. 오, 좋네. 그런데 80은 그대로 있다. 간격이 얼마로 좁아졌어요? 30으로 좁아졌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반대로 80이 올라가서 좁아진다든가, 이건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좁아지면 위험하다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맥경화로 혈압이 높으면 영지버섯이 좋고요.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버섯은 표고버섯이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네, 용천, 곡지 쭉 나오지요. 혈자리를 말이죠. 누르는 방법도요. 아시고 눌러야 되는데요. 자, 참고해 두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제가 띄웠습니다. 자극을 주는 곳으로 피가 몰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오르고 있는데, 혈압이 오르고 있는데 머리나 목을 자극을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하지요? 그걸 지금, 왜냐하면 피가 그리 몰린다니까요. 머리나 목을 자극을 하면은 피가 그리 올라온다니까요. 저 아래에 있는 피가 쭉쭉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발부터 만지면 되는 거예요. 발부터 혈자리를 자극을 주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질 때가 용천이 발바닥에 있죠.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참고로요, 이 발바닥, 여기 발뒤꿈치와 이 용천 사이, 이 쏙 들어간 부분이죠. 이 부분이 평소에 우리가 걸어 다니실 때에 바닥에 잘 안 닿고 떠 있는 부분이죠. 이 떠 있는 부분을 자극을 많이 주시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아셨나요?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괜히 말씀드리나요? 또 모르고 계셨다면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발바닥 중간쯤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많이 주시면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른다 그러면은 신발 딱 벗으시고 돌멩이라도 밟고 서서 지근지근 밟으시면은 혈압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곡지라는 경혈, 혈자리를 이렇게 눌러 주시는데 이 곡지의 역할은요, 이 뇌의 혈액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곡지를 자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으로 올라옵니다. 목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이 목 뒷부분을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추 4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풍부혈, 요 가운데 요거 풍부혈이, 요 밑에가 아문혈이 있는데요. 그 위에입니다. 풍부혈. 그러니까 이 선상으로 보면은 이 풍지혈과 같은 일직선이 되죠. 풍지혈. 거기 가운데, 거기를 눌러 주십니다. 최대 혈압이다 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풍지혈은 최대 혈압의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지혈이라고 했고요. 네, 다음에 보시면 다시 이제 발로 가셔서 은백이라는 혈자리가 바로 이 발가락 여기입니다. 여기는 손톱으로 눌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상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바로 손가락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발하고 손만 다르지, 발에 있는 그 자리, 손에 있는 그 자리 같죠? 네, 그렇게 해서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손에 있죠. 여기를 눌러서, 그러니까 이게 다 손톱으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제혈이라고 있는데요. 이 어제혈, 여기를 자극을 주시면 여기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뇌혈관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는 걸 방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노궁혈, 이 손을 가볍게 주먹을 쥘 때 이 가운데 손가락 끝이 와서 닿는 부분, 이 노궁혈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정신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긴장감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혈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눌러서 자극을 주시면 좋아지겠죠? 네. 좋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면은 거기서도 끝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또 떡반죽 요법이라는 게 또 있네요. 자, 여기 떡반죽 요법 무슨 얘기냐면 진짜 떡반죽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어깨 부분을 갖다가 반죽을 하듯이 주물러서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마치 반죽을 하듯이요. 왜냐하면 여기가 굳어 있으면요, 이 근육, 여기가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어 있으면은 혈관이 좁아지겠죠.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겠지요.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되면 혈류가 더 혈압이 강해지겠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문혈을 누릅니다. 아까 풍부혈 바로 밑부분이죠. 이게 경추, 목뼈 1번 뼈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자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정혈을 누르는데요. 전정혈은 여기가 있고요. 백회혈이 바로 요 뒤에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백회혈 앞쪽 전정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면류관 요법을 합니다. 면류관. 누가 면류관 안 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쓰셔요. 이 손을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잡고 손을 이 손가락 끝 닿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으로 쥐어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이렇게 자극을 주십시오. 이렇게 면류관 요법을 하게 되면은 뇌에 이 머리의 혈류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견정, 여기가 견정이거든요. 눌러보시면요, 여기가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여기가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눌러 주시고 자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풍혈이 있는데 병풍, 우리가 무슨 딱 뒤에다가 이렇게 쳐놓는 그런 병풍하고는 달라요. 이런 병풍, 최소 혈압, 아까 최고 혈압, 최대 혈압에 대해서 우리 어디라고 그랬어요? 풍지라고 그랬죠? 풍지. 예, 병풍입니다. 여기는 병풍혈을 여기를 자극을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혈압은 뭐예요? 120 그 정도 되는 혈압을 말하고요. 최소 혈압은 80 그 정도 되는 혈압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알로 조절을 해주는 경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해 주시면서 뭘 드시면서 사셔야 도움이 되겠나? 네. 고구마 좋습니다. 체내에 남아도는 염분을 오줌과 함께 배설시키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속이 안 쓰리다고 하니까요. 껍질 벗겨서 던져버리지 마시고 껍질을 참 잘 모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펙틴 성분과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껍질째 삶아서 꾸준히 먹으면 좋습니다. 다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추잎을 달여서 먹으면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아무튼 건강해지십니다. 냉이나물이 좋고요. 네. 맥꽃 뿌리가 좋대요. 맥꽃이 어떻게 생겼느냐, 맥꽃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맥꽃.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리고 뿌리는 요렇게 생겼고요. 이 맥꽃의 뿌리를 캐다가 말려놓고,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 좋지요. 네. 환삼덩굴. 이게 뭘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이거. 처음 봤다고요? 아이고, 내가 기절할 뻔 하셨네. 이게 얼마나 흔한 건데요. 이 환삼덩굴이 너무 흔합니다. 야, 어딜 가나 그냥 우거져 있어요. 요즘 이거 얼마나 번식률이 좋은데. 이게, 근데요, 이 줄기, 요 줄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지면요. 얼마나 까끌까끌해요. 잘못 만지면 피부입니다. 그 정도로 까끌까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갑을 딱 끼시고 요놈을 잘라다가요. 그늘에 송송 썰어서 잘게 썰어서 그늘에 말렸다가 달여 드시면 고혈압에 참 좋습니다. 혈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참 고생스럽게 달려오셨지요? 맨손 자가건강관리법. 자신과 이웃을 건강하게 하는 맨손요법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저와 만나서 많이 유익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